네, 동시호가가 같습니다. 8시 55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동시호가 구간에는 눈치를 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 밀려도 우리 증시 본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낸 경우 많았기 때문에 너무 실망 마시고 장중의 흐름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나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 밀린 것 대비로는 그래도 또 양호한 조정세 나타날 것 같고요.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부근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03%니까요. 거의 밀리는 게 없습니다. 1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으로 2,75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일 이평선이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지난해 이 6월달 이후에 올해 연초에도 약간 그 근처까지는 갔었네요. 올해 들어서는 60일 선을 시원스럽게 뚫어낸 적이 없었는데 과연 이번에 뚫어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네요. 2,757포인트 이 부근 60일 이평선 부근에서 오늘 출발 준비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비슷합니다. 0.16%, 1.5포인트 하락하면서 943.04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에서는 큰 힌트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체로 개별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쌍방울 그룹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하는 게 좀 힘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요. 쌍방울그룹 쪽에서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고 컨소시엄을 논의 중이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에디슨 EV보다는 이 쌍방울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스타 인수를 미리 준비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최대 주주 맨 꼭대기에 광림이 있죠. 광림 지금 조회 공시 요구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6시까지 답변은 나와야 됩니다.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고요. 광림, 쌍방울, IOK, 나노스, 미래산업 지금 상승률 상위에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이 5종목이 모두 다 이 쌍방울 그룹주들입니다. 그리고 쌍방울도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근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본장 시작 안 했으니까 본장 이후의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OK 28%대 갭상승, 나노스도 25% 정도, 미래산업 23%가량 오르면서 쌍방울 그룹주들이 오늘장 쌍용차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비비안도 그룹주입니다. 비비안도 16% 정도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올 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KTB 투자증권도 오늘장에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개별적인 뉴스들 좀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 오늘 원전 관련해서 앞서서도 또 포인트로도 제시가 됐었는데 한신기계가 필두에 나섭니다. 한신기계가 약 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인수위 경제 2분과에서는요. 윤석열 당선인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서 원전 사업 발전을 위해서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드림팀을 구성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즉각적으로 한신기계를 비롯해서 몇몇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자동차 부품 섹터가 요즘 들어서 다소 좀 들썩들썩합니다. 얼마 전에 만도 레포트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화승 R&A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도 4% 정도 오르는데 간밤에 테슬라도 밀렸고 그룹핑이 될 만한 뉴스들이 있는지 또 장중에 체크해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 지금 천연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 과연 이것이 다른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 부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천연가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달 내내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시즌 이제 월간으로 따져서 이 하반월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실적 발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요. G2파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 전면 해지까지는 아니고 한 12시 정도까지 지금 발표가 됐네요. 10명, 12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간 영업 제한 10명 그리고 밤 12시로 영업 제한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리두기에서는 과감한 개편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함께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확실히 동시호가 구간대는 눈치만 보는 거고요. 본장 시작하니까 방향이 좀 잡히는데 오늘 아쉽게도 아래쪽입니다. 미증시 하락의 그늘을 온전히 벗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코스피 지수는 60일 이평선 저항에도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전고일 대비 0.62% 하락합니다. 17포인트 내주고 있고요. 2740.56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상황이고요. 5일 이동평균선 딱 걸쳐있는 흐름 60일선 저항 부딪히고 5일 이평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밀리는데요. 940선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0.68%의 하락으로 938.08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현 선물 나란히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71억 원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벌써 6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38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 쪽에서 월 말에 좀 윈도우 드레싱성 물량도 많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기관 쪽에서 물량 나오고요. 개인 쪽에서는 630억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좀 더 팔고 있고요. 257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288억 원 나란히 팝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만 소화하는 모습 340억 원 정도의 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황 양쪽 모두 다 매도 물량 한 300억 넘게 출하되고 있고요. 다음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운송장비네요.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자동차 때문인지 조선 때문인지 좀 전반적으로 별로 안 좋고요. 동시효과 구간에는 몇몇 화승 RNA라든지 오신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이 오를까 싶었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완성차 쪽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운송장비 업종지수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보험 섹터 하고요. 금융, 철강, 금속, 통신 순으로 1% 안팎의 약세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섹터가 있기는 있는데요. 가장 강한 쪽이 섬유의복입니다. 1.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동시효과 구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용차 인수의 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쌍방울 그룹주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쌍방울하고 비비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로 인해서 약간의 왜곡곡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의미 있는 변화가 전기가스에서 나오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 천연가스 대금 결제 루브라로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또 천연가스 가격이 이에 연동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나 한전 이쪽 모두 다 오름세 나타내면서 업종지수 플러스권입니다. 화학섹터 소폭의 상승권 그리고 의료정밀이나 몇몇 섹터만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체로 하락합니다. LG화학 한 종목 빼고요. 다 밀리고요. 급락 없고 1% 안팎의 제한된 하락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펄어비스 한 종목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1에서 2% 정도 고르게 약세권입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624개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520개 집계되고요. 상한가 두 종목, 광림, 쌍방울 두 종목 모두 다 쌍용차 인수전 관련된 종목이죠. 하한가 종목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빠르게 눈에 띄는 종목분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포착하는 대로 이렇게 종을 올려주시는데요.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이강우 전문가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쌍방울 이야기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장 출발 때부터 해서 상한가에 직행한 모습이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EV가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의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급등했었던 기록을 좀 기억해 보신다면은 쌍방울 그룹주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련된 그룹사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쌍방울과 광림 종목이 상한가에 그대로 좀 안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IOK라든지 나노스라든지 그리고 비비안 이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쌍방울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비안이라든지 IOK,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과 광림처럼 상한가에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급증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렇게 된다면은 뭐 에디슨 EV라든지 뭐 UNI 이와 같은 좀 반대에 있는 종목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쌍용차 인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 무산되고 난 다음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 불공적 내부적 이야기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로 얘기드리겠고요. 쌍방울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일단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쌍방울 그룹주들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거 보셨어요? 네, 오늘 원전 관련주가 원전.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오늘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이 거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한전 KPS가 역시 한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강보학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전산업도 지금 약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보면은 보성파워텍이 한 3.5% 상승하고 있고, 에너토크가 지금 2% 상승, 일진파워가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적으로 신정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강무 전문가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원전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원전은 정책 관련 수혜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그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심해질 것이다.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길목 지키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 쌍방울 관련된 종목군 봤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요즘에 이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이 드디어 좀 이 강경한 입장을 좀 다시 또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게 되면은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 그렇지 않다라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잠그겠다라고 얘기를 좀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는데, 러시아 내부적으로 했을 때 그 법안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하는 서명이 일어났다라는 노출이 나왔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러시아의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자극이 되면서 한신기계는 원전이죠. GSE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좀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대성에너지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하고, 그리고 한국 석유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조금은 출발이 좀 늦긴 하지만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는요, 이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오펙 국가의 증산에 대한 요청을 해왔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 때문에 유가가 조금 가격이 진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 원유 증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에너지에 대한 이 좀 고집이 러시아 쪽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간다라면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품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곡물 가격 관련해서 미래생명 자원이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곡물에서는 또 사료 종목들도 보셔야겠죠. 한일사료라든지 사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왔을 때는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체크해 보시는 사이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시세만 좀 볼게요. G2파워라고요. 스마트 그리드 쪽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 따상 터치를 했다가 지금 살짝 풀렸는데 그래도 흐름이 꽤 괜찮습니다. 16,400원 공모가였고요. 2배 되는 32,800원에 출발을 해서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 따상 성공입니다. 현재는 시가기준가 대비로 20% 정도 오른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39,400원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최현수 전문가님 뭘 보신 거죠? 예. 기판 쪽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심택은 조금 약한데 대덕전자는 그래도 시장 대비 지금 강보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0.7% 상승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도 오늘 강합니다. 지금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이수페타시스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강보권입니다. 그래도 지수 대비 좀 선방해주고 있고요. 미리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있는데 조금 미리 조정받은 게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강문 전문가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 올해 말고도 내년 초까지도 계속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정받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판 관련된 종목도 살펴봤네요. 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절대적으로 정말 쌍용차의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개별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IHQ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쌍용차에 관련된 뉴스가 좀 더해졌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논의에 IHQ까지도 변동성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IHQ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이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품고 있는데, IHQ에 대한 뉴스가 지금 쌍방울에 대한 좀 뉴스를 좀 자극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3% 출발했지만은 장중 12%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30분 봉상에서의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좀 바닥권에서 새로운 이슈와 함께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매수의 사인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런 흐름들이 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정도 큰 순환매, 그러니까 손바뀜의 흐름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오늘 쌍용차에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었던 비비안이라든지 IOK,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추세에 대한 대응은 잠시는 조금 이 관망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네. 탄소 중립 쪽의 주식들이 오늘 좀 강한데, 유니드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성소다 이쪽 롯데 정밀화학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 탄소 중립 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가성소다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롯데정밀화학 오늘 또 리포트도 나왔는데 올해 1분기도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 나온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지금 주가도 점진적인 우상향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 개별적인 종목인데요. 네.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백소 사태라고 할까요? 네. 그 뉴스가 있었던 기업인데, 관련해서 FDA 승인에 대한 안정성 승인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아마존에 입점했었기 때문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인데, 오늘 지금 현재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추럴 엔도텍에 대한 분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FDA 안정성 승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전후로 해서 변동성 크게 좀 움직임이 나왔었다가 지금 빠르게 이제 상승폭을 모두 다 뱉어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7%를 빠르게 다녀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좀 큰 만큼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와 같이 좀 거래량 유입과 함께 변동성을 보일 때는 차트적인 해석도 좀 필요하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위치에서 상단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선
8,000원 이상에서는 8,000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소화가에 대한 수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 지정학적, 그러니까 위치적인 좀 부담이 있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다음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신다면은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강합니다. 아침에 제가 광기, 광풍 포인트로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인데 한신기계가 장 초반에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었고 변동성을 통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 좀 급등 출발했다가 밀렸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신고가 가격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탄력적인 종목들을 보신다면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이와 같은 종목들, 또 한전산업, 이와 같은 종목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정 기전까지도 움직임이 좀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포인트 중에서는 네. 앞으로 추세를 보고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 두산중공업도 이야기 드렸는데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윤석열 정부 초기 때에 원전 해외 수출, 그러니까 이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자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이 약간 넘었는데요.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원전 쪽 조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워낙에 개별적인 이슈에 이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주 플러스 알파로 KH 필룩스 이 그룹도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간다고 해서 좀 전에 IHQ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KH 필룩스의 자회사 거기서 엔터를 담당한 IHQ까지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으로는 천연가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 탄소중립, 그리고 내추럴 엔도테 2등 등등 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원전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개장 전부터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었고 지금 탄탄하게 시장이 다소 흔들리고 낙폭을 키워감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은 매기가 점차 확산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고 직전 고점을 이번 기회에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매수 시점을 타진하는 분들께는 오늘 올라서 어제 살 걸 그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이광무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은 체코발 이 수주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도 체코의 이 원전 수주를 아주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이제 한국에 참여하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좀 힘을 주고 있는 이 프로젝트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좀 회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체코에서 나오는 원전에 대한 수주량은 원전 1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원전 1기 이후부터 해서 체코 내부적으로 했을 때 원전 4기까지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수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치는 만큼 정부의 이 수출 지원단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겠죠. 우선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탄력적인 종목들은 보성파워텍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한신기계에 대한 변동성도 큽니다. 이들 종목들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좀 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을 때는 한전산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큰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건설사의 움직임들도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원전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다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보성파워텍부터 해서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실질적인 원전을 좀 설립했던 기업들을 좀 보는데 현대건설과 같은 또 에너지 플랜트를 또 준비하는 기업들도 함께 볼 수도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정부와 좀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포인트의 산업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건설주, 건설 산업들 그리고 원전. 완벽하게 색깔을 다른 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또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원전뿐 아니라 여기서 확산시켜서 정책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쌍용차 인수전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과연 플러스인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뭐 광림 쌍방울 그룹 말씀을 드렸는데 KH그룹도 꽤나 광범위합니다. 지금 개별주 가운데서 오르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원인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지분 구조 보시면은 KH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KHENT라는 업체도 묶여서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원테크도 여기에 지분이 좀 얽혀 있더라고요.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KH일렉트론도 있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관련주들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도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쌍방울 그룹, KH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수라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주가 오름세 나타내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에다가 남산알미늄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수급이 몰려가지고 단기에 많이 올랐다가 오늘 또 많이 빠지고 투자자분들은 또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런 이슈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 뭐 개별적으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굉장히 급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쌍방울 광림 오늘 상한가고, 그다음에 KH 계열도 오늘 한 10% 이상 전부 다 강세인데, 뭐 이거 뭐 예측이 솔직히 불가능하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는 이게 또 과연 인수가 정상적으로 될까? 과연 인수가 되더라도 앵커님 말씀대로 과연 이 회사들한테 호재일까? 저는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상한가 뭐 살 수도 없고, 상한가 설상 풀린다고 해서 사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개별적인 테마를 가지고 뭐 수익을 낸다는 것은 솔직히 뭐 어떻게 뭐 내부자 아니면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 하셔야 되고, 신규 진입은 접근 금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원자재 관련해서요, 구리 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워낙에 대표적으로 무거운 종목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기록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은 다소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정도,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였거든요. 한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LS전선 뭐 이런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구리로 한정지어서 보자면 이구산업이 지금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워낙에 좀 커져가지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가무 전문가님. 일단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또 자극받을 수 있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곡물, 뭐 사료부터 해서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이 굴레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대한 좀 이 시장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대한전선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요. 관련된 구리 종목들 중에서는 이구산업, 비철금속 관련해서 뉴스가 항상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온전선, 이 종목도 어제 상승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요. 저는 당분간 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수출이 상당히 좀 더 중점이 되고 있는데,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뉴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뉴스도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전선의 변동성이 제일 크지만, 대한전선에 대한 접근은 사실은 조금은, 좀 항상,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이 좀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일 것이다. 뉴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위치에서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탄력은 상당히 강했지만, 올라오는 동안에 이 매물대에 대한 계속해서 좀 매물대에 대한 장애물은 계속해서 걸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2,100원 선 전후에서 좀 매물대가 존재하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가 좀 크게 연출되는데요. 항상 이제 윗꼬리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굳이 종목에 대한 선정한다라면 저는 이구산업,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보겠습니다. 슬슬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도 미국에서 비축류 역대 최대 규모로 방출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도 확실히 완화된 모습이고 다음번 발표되면은 획기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날씨 살살 따뜻해지면서 뭐 휴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여러모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영업 환경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NCC 쪽에서 진에어가 가장 강합니다. NCC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약 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줍니다. 티웨이항공 1.5%가량 오름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도 나란히 2% 중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시장 대비 좋습니다. 항공주가 강하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탄력은 항공이 더 강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의 현재 움직임 또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FNF 의류주 3% 정도의 오름세고요. 화장품은 많이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슬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지금 접근해 봐도 될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완화 방침이 또 나왔고요.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다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주는 그래도 강했거든요. 그리고 항공주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뭐 1% 미만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뭐 거의 보합권, 서풍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매기가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고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2.2% 상승, 참 좋은 여행 2% 상승, 모두투어 2.3% 상승, 인터파크. 뭐 지금 여행주도 한 1에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지금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도 오늘 2.5%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한 3% 상승하고 있고, 제주항공, 진에어 모두 한 3%, 4% 모두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강원랜드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뭐 0.5%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주 전부 보면은 전부 다 강세입니다. 한 1에서 2% 정도 강세이고, 면세 관련인 호텔 신라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요.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뭐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뭐 여행 수요, 지금 여행 예약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권 가격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티켓은 여전히 잘 팔린다. 앞으로 그럼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 그동안의 유가가 좀 항공주, 여행주 좀 강세의 걸림돌이었는데 서서히 해소돼가는 분위기. 그렇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둬야 되지 않나. 언론에서 하도 많이 중간에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렸는데, 주가 조정 받을 만큼 받은 종목들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